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흡음량과 그 다음에 방향성 벡터, 그죠? 그걸 가지고 소음이 얼마만큼 줄어드는가 하는 공식 봤었어요, 그죠? 공식 한번 여기다 적어보면 LW 플러스 10 로그 Q 나누기 4 파이 R 제곱 플러스 4 나누기 R. 이게 LP다 그랬죠, 그죠? 이게 소음 수준이 이렇게 된다. 그래서 R이라는 것은 룸 컨스턴트로서 표면적에다가 흡음력에서 곱한 총 흡음량 나누기 1 마이너스 알파의 평균치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죠?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느냐?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 121페이지 유의인물을 보시면 이게 어떻게 누가 됐냐면, 우리가 소음을 줄인다는 얘기는 이 공간 안에, 그죠? 이 방 안에 그 소음 에너지가 없어지면, 사라지면 그것이 소음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죠? 에너지가 여기 남아있으면 계속 시끄럽게 들리겠죠, 그죠? 사실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이 방 안에, 공간 중에 진짜 에너지가 얼마만큼 살아있느냐, 이걸 계산한 거예요. 미분식으로 구해본 건데, 이것은 이 공간 안에, 방 안의 에너지는, 이게 자유공간이라고 하면 쫙 퍼져나가겠지만, 공간 안이라고 그러면, 소음, 음원에서 나온, 그죠? 음원에서 나온 에너지 밀도가 있고, 그죠? 에너지 밀도가 있고, 또 하나는 벽으로부터 반사돼서 튀어나온 것이 있어요. 그죠? 그것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가 소음으로부터 직접 온 것, 디렉트. 그죠? 직접 온 것. 그리고 표면, 스페이스로부터 온 것. 이것이 총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 밀도가 어떻게 변하느냐는 걸 가지고 본 겁니다. 하나만 보면, 에너지 밀도를 보면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실제로 보면 에너지 밀도라는 게 뭐냐면, 단위, 이 공간 안에, 그죠? 이 공간 안에 에너지 얼마만큼 있는 거냐, 이거거든요. 에너지 양이 얼마만큼 존재하느냐, 이것때, 우리가 단위로 놓고 보면, 이 큐빅미터, 이 공간 안에 몇 줄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죠? 현재 상태에서 몇 줄이 있느냐. 줄. 이걸 갖다가, 우리 알고 있는 단위로 이제 바꿔보려고 이렇게 뭐 인수분해 비슷하게 해본 겁니다. 그러면, 줄 per 세컨드로 일단 나누고, 그러면 와트가 되죠, 그죠? 줄 per 세컨드라는 게 초당 에너지, 와트가 되고, 여기도 큐빅미터 per 세컨드, 양배를 갖다 지금 위아래를 전부 다 초로 나눈 거죠, 그죠? 그래서 위에 거는 이제 와트라는 걸로 우리가 아는 걸로 되는 거고, 여기는 미터 제곱, 다시 인수분해해서 미터 per 세컨드 이렇게 바꾼 겁니다. 미터 제곱, 미터 per 세컨드.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단위 면적이 되죠, 그죠? 에어리어가 돼요, 그죠? 그죠? 미터 제곱이니까 에어리어잖아요? 그리고 미터 per 세컨드는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소리의 속도죠, 그죠? 소리의 속도. 그래서, 그런데, 음력을 면적으로 나누면 이게 I가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이런 속도로 남고.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 밀도는, 공간 중의 에너지 밀도는 강도 나누기 음속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이게 이제 음원에서 직접 오는 에너지 밀도는 I에다가 C로 나누면 이게 나와요, 그죠? 이론적으로 푸는 거죠, 그죠? 풀리죠, 그죠? 벽으로 나온 것은 어떻게 되느냐? 벽으로 나오는 에너지는 여러분들 유인물 122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기하학적으로 푸는 거예요. 이거 기하 음향학, 공간 음향학이죠, 그죠? 그렇게 얘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E는 그렇게 풀어보면 푸는 건 생략하겠어요.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에너지 양이 얼마큼 되느냐는 좀 다르지만 하여튼 이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죠? 4i로 된다 이거예요. 그 한번 여러분 쭉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외우실 필요나 이런 건 여기서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어드밴스드 코스니까 단지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걸 123페이지에 보면 123페이지에 그 두 개를 더했어요. 그죠? 이 표면에서 나온 것 더하기 디렉트에서 나온 것, 그것이 총 에너지 밀도라고 그랬죠, 그죠? 그걸 더해서 각각에 해당되는 양을 쭉 넣고 쭉 풀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들 123페이지에 궁금하신 분은 참고를 하라고 아주 상세하게 풀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기하 음향학으로 벽면과 바닥, 천정이 있을 때는 이렇게 풀린다. 그죠? 그렇죠, 그죠? 그게 다 유도를 해낸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식을 외울 필요 없죠, 그죠? 우리가 Q 팩터와 R 팩터를 고려해서 이렇게 풀면 된다. 여러분들은 이제 기초 우리가 그 공장 환경 공학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식을 사용할 줄만 알면 되겠어요, 사실은. 그 정도고,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유인물 강의 자료로 나눠드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운로드 강의실에서 받는 거 말고, 그 강의실에서 나눠준 유인물을 보시면,
그게 지금 163페이지에 여러분들이 소음 관리 있죠, 그죠? 163페이지. 거기 보시면 이제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소음 소음 전파와 흡음. 자유 공간에서 어떻게 되느냐? 식 6-13. LP는 LW-20 로그 R-11. 그죠? 왜 나왔는지 알겠죠, 그죠? 어떻게 풀었는지 알겠죠, 그죠? 우리 아까 풀었잖아요, 그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 밑으로 내려서 보면 작업장 내의 흡음과 소음의 방향성. Q 팩터가 있고 알파가 있어요, 그죠?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거 이해를 해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넘겨보면 Q 팩터 그림 봤죠, 그죠? 많이 봤어요, 그죠? 그 다음에 6-14에 보면 총 흡음량. A는 표면적 곱하기 알파. 그걸 다 더한 것. 그렇죠, 그죠? 그 정도고. 오른쪽에 보면 6-15식. 그게 우리 금방 본 거죠, 그죠? LP는 LW 플러스 10 로그, 괄호 열고, Q 나누기 4파이 R 제곱, 플러스 4 나누기 R. R이라는 것은 실내 상수로서 그렇게 푼다. 그죠? 거기까지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보면 NR, 노이즈 리덕션은 10 로그 A2 나누기 A1. 그것도 봤죠, 그죠? 예, 그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이해하면은 우선 기본적으로 거리에 있어서의 그 소음이 감소되는 것, 흡음되는 것,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는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실무에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다음 세션에서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보면 166페이지에 예제 6-5번이 있죠, 그죠? 같이 한번 보시면, 현재 총 흡음량이 1000세이빈스인 작업장에 천장에 흡음 물질을 첨가해가지고 3000 세이빈스를 더할 경우 소음 감소를 예측하시오. 그랬었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번 유인물에서 풀어본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냐면 지난번은 이런 방에 천정과 바닥 벽면에 다시 흡음재를 처리해서, 그죠? 이렇게 벽면에다 붙인 거죠, 그죠? 그러면 처음에 흡음률이 0.2였다면 나중에 0.8로 바뀌겠죠, 그죠? 벽면이. 그렇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방법을 쓴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공간이 있는데 천정의 총 흡음량이, 천정에서 현재 총 흡음할 수 있는 양이 얼마냐면 1000 세이빈스였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1000 세이빈스였는데 이 흡음량을 늘리기 위해서 첨가를 합니다. 첨가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첨가를 하냐면 이런 식으로 흡음 물질을 천장에 달아놓는 겁니다. 흡음이 잘 되는 판을 갖다가 천장의 빈 공간에 다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게 판을 갖다 쭉 세우는 거죠, 그죠? 쭉 세워놓으면 여기 플러스 3000이 되겠죠, 그죠? 이게 3000을 더 달았으면 플러스 3000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럼 총 처음에는 3000이었는데 나중에 4000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풀어있는 식은 뭐 금방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방 안에서 이런 방이 있을 때 도대체 흡음량이 얼마냐? 일일이 계산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강의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의실 생각해 보면 뭐 천정도 뭐 형광등도 있고 또 벽면도 있고 앞에 칠판 있고 문이 있고 바닥에 책상 있고 이게 말이야 공장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공장 안으로 가면 더 복잡합니다. 그죠? 기둥도 있고 뭐 천장에 파이프도 지나가고 기계도 많고 뭐 아주 복잡하죠. 그죠? 일일이 계산한다? 일일이 벽면 곱하기 알파 1. 또 어디 표면적 문 곱하기 알파 2. 뭐 끝도 없겠죠. 그죠? 이게 계산하기 무지하게 힘들고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좀 간단한 데만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실제로 작업 환경에 그럼 작업장에서 공장 환경에서 이 작업장 내 흡음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실제 작업장 내에서 보는 그 측정하는 방법은 일일이 계산하는 것은 뭐 아주 간단한 곳,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곳이라고 한다면 뭐 벽면이나 바닥면, 천정이 계산이 가능한 정도. 그런데 실제 공장 안에서는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166페이지에 보면 작업장 내 흡음 측정법하고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 뒤에 보면 그 4가지만 우선 보죠. 첫 번째는 계산법, 그게 세이빙법입니다, 그죠? 세이빙법. 이건 우리가 금방 한 것처럼 계산법이에요. 그런데 공장 안에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죠? 어쨌든 방법 이론적으로 보면 첫 번째 건 계산법.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음해 잔향 시간을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거기 보면 reverberation time method 나오죠. 그죠? reverberation time method. 거기 음해 반향 시간이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잔향 시간입니다. 남아있는 시간. 잔향 시간 측정법. 세 번째의 경우는 음력법.
네 번째의 경우는 거리에 의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죠? 음의 소실법, 여기 소실법 그랬죠, 그죠? 음이 떨어지는 걸 계산하는 방법, 소실 측정법 이런 겁니다. 이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인데 세이빙법은 우리가 계산법이라고 생각 금방 봤었고 잔향시간 측정법은 한 다음에 음원을 딱 줄였는데 이 소음이 떨어지겠죠, 그죠? 소리가 떨어지죠, 그죠? 이걸 떨어지는데 흡음이 많으면 금방 떨어질 것이고, 그죠? 소리가 싹 죽을 것이고, 흡음이 적으면 메아리처럼 울리겠죠, 그죠? 오랫동안 가겠죠,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 그죠? 그거고, 음력법은 우리가 LP는 LW 플러스 10 로그 Q 나누기 4파이 R 제곱 플러스 4 나누기 R 해가지고 이 R을 구하면, 그죠? R을 구하면 구할 수 있겠죠, 그죠? Q는 알고 있고, R 지난 지점에서 LW, LP만 알고 있으면 이걸 계산할 수 있겠다 이런 거고 거리에 의한 음의 소실법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R 완지점과 R 투지점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소리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죠? 정상적이라면 흡음이 많이 하면 많이 줄어들 겁니다. 흡음이 안 되고 반사가 많으면 가도 안 줄어들겠죠, 그죠? 이론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방법입니다. 이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시간에 보충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